안녕하세요. 3월 3일입니다. 화요일이죠.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. 2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금융위기 한창 진행 중일 당시에 선물 하한가 구경한 다음 날 선물 상한가 구경하고 그랬습니다. 화끈하죠? 최근에 다우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예. 막 금융위기 한창 때 그때보다는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예. 어제 CME 그룹 패드워치라는 툴에서 기준금리 50bp 내릴 확률 100%에 거래됐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50bp 내리더라고요. 예.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기준금리가 지금은 1.5에서 1.75%인데 이게 1에서 1.25%로 내린 것을 전제로 각종 이제 금융상품의 재평가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. 이놈의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이 생난리 법석입니다. 예. 그러나 냉정하게 과연 이 돈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을지 이거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우가 1293포인트 5% 이상 폭등했고요. 그래서 S&P 500 지수도 4.6% 폭등, 나스닥 4.49% 폭등입니다. 반도체 지수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. 3.51% 올랐고요. 마이크론 3.72% 오르고 나서 장 마감하고 0.64% 내렸습니다. 국채 수익률도 완전히 요동을 쳤습니다.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0bp 내린다는 확률이 100%라니까 그것도 3월 12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를 반영해서 미 국채 수익률 단기물은 내리고 장기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그러나 오전까지 전부 크게 하락하고 있었죠. 10년물은 정말로 1%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. 예. 하여튼 10년물은 1.147%, 2년물 0.889%, 3월물 1.208%입니다. 그래서 3months 10year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6.1bp라는 겁니다.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기준금리 1 내지 1.25%로 즉 50bp 내리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막상 이날을 발표하고 나면은 뭐라고 이제 멘트를 하겠죠. 그 멘트의 내용에 따라서 수익률 다시 한번 재편되지 않겠습니까?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. 과연 그때도 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해소될지 저는 의문입니다. 달러 지수는 97.54로 내렸고 원달러도 1190원으로 내렸고요. 원엔 10.98로 내렸고 위안달러도 6.96으로 하락했습니다. 유가는 6%대 반등을 해서 WTI 47불, 브렌트 52불선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요, 외환하고 이 유가는 패드 정책에 따라서 주식시장 움직이는 그 결과에 파생되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데이터 보겠습니다. 각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, 즉 PMI 지수가 발표됐으니까요. 이걸 쭉 정리하겠습니다. 한국 48.7 감소, 일본 47.8 소폭 증가, 인도네시아 51.9로 크게 증가했고요. 베트남 49로 감소, 중공의 카이신 지수 40.3으로 폭락을 했습니다.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. CNBC에서 카이신 지수하고 국가 중공정부에서 발표한 두 개를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걸 올리겠습니다. 인도 54.5로 크게 증가했고요. 스페인 50.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. 스위스가 49.5로 소폭 증가, 이탈리아 48.7로 크게 하락했고요. 프랑스 49.8, 독일 48, 둘 다 찔끔 올랐습니다. 유로존도 49.2로 찔끔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미국인데 마르키트 지수 50.7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. ISM 지수도 50.1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. 미국의 1월 건설 지출 전월비 1.8%로 크게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PMI 지수 지금 발표된 거 특징을 쭉 봤더니 바이러스 직격탄을 2월 달에 맞은 중공이 완전 자유 낙하하듯이 폭락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공격이 좀 적었던
인도네시아, 인도, 스페인 등이 반사적 이익을 본 거 아닌지, 예, 그런 생각이 이렇게 보는 게 뭐 타당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그 유로하고 미국, 일본 등은 그 3월에 본격 반영될 거 아닌지, 한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예,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. 쟁점 보겠습니다. 그 전주 금요일 날그 페드의 긴급 성명 그 이후로 유로존 22도 비슷한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주요 선진국들 중앙은행이 글로벌 돈 풀기 행진에 나설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. 이러면 주말 경적 7일 날 액션이 있을 것 같다. 즉 금리나 전격 단행할 것 같다.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게 7일 날 뭘 한다면 지금쯤 뭐 인터넷이건 전화건 뭐 하여튼 뭘 다 총동원해 갖고 부지런히 지금 이 관련된 정보들이 지구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. 그럴 거 아닙니까? 모인다면 성명서 초안 미리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 정보 교환이 돼야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언론에다가 슬쩍 흘려주면은 이게 이제 톱뉴스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죠. 안에서 저끼리 주고받는 내용들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죠. 예. 그런 거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.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이런 모습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. 예.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동참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본 말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참여 안 하겠습니까? 참여 안 하면 왕따 돼버리게 되죠. 예, 당연히 참여하죠. 영국도 참여할 것이고요. 다 이제 끌어모을 겁니다. 예,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참여한다는 거죠.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여기서 금리 내리고 돈 푸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. 그러면 이 판에 어떤 효과를 낼까? 이걸 이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돼야 되겠죠. 예,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면은 당장 돈 없어서 죽을 기업들 수명을 연장시켜서 그래서 천천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게 본질은 목돈 주고 푼돈 받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빚 갚는 거 본질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푼돈을 받아가되 오랫동안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업들은 그 받은 목돈 잘 사용해서 더 많이 벌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야지 밝은 미래가 펼쳐지겠죠. 그런데 어떤 기업은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이런 일에 성공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. 결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연기할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지금 그 돈을 푼다는 거는 프레시마니가 시장에 주입된다는 뜻이죠. 프레시마니. 여기 아주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돈입니다. 새로운 돈이죠. 그래서 문제는 이 돈으로 뭘 할 것인가?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까? 그래서 과연 그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? 가령 떠오르는 것은 말이죠. 어려운 중공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반대로 지금 중공 경제가 이 글로벌 경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게 좀 위험하다 이거죠. 그게 차이콤 리스크 아닙니까? 그래서 중공 경제적으로 좀 아웃시켜버리자. 대체 공급망을 조기 구축하는데 이 프레시머니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 두 가지 효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럴 텐데 그러나 현실은 말이죠. 중공과 글로벌 경제는 너무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천천히 잘라냈어야 되는데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이게 이제 골치 아프니까. 그래서
그래서 현실은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진행될 거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현실 글로벌 시장이 중공과 너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이죠. 중공과 엮이지 않았다면은, 미국이 뭐라고 걱정합니까? 미국 주가가 폭락할 이유가 없죠. 미국은 좀 잘 나가는데 뭐 태평양 건너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새로운 프레시 마네가 확 풀리면은 분명히 이게 바로 글로벌 부양 조치 아닙니까? 간단하게 봤어요. 이 글로벌 부양 조치는 중공 경제한테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주겠죠. 그러나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중공 아웃시키는, 즉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사용될 거다.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왜 중공 공급망 아웃시켜야 됩니까? 새로 짜야 됩니까? 지금 차이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. 너무 크잖아 지금. 그렇습니다. 차이콤 리스크, 중공이 이렇게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은, 중공 좀 틀어 막아버리면 되지. 뭐 하려고 걱정합니까? 그래서, 그러니까 중공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장기적인 악재인 것 같습니다. 글로벌 경제는 재난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. 즉, 돈 푸는 거는 재난을 벗어날 시간, 에너지, 이거 긴급 보충하는 효과이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 돈 푸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. 응급 수혈과 같으니까요. 돈 안 주면 당장 죽는데 응급 수혈하면 죽더라도 천천히 죽고요. 또 그중에 상당 부분 살아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투자 기관이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과연 본질적으로 돈이 바이러스도 잡을지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사람은 돈을 무서워하는데 과연 바이러스도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기긴 이기겠죠. 당연히 그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과거 금융위기와는 분명히 연준이 결정적인 절대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질 수는 없고 연준 정책이 일정 부분 제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듭니다. 도대체 이놈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어떻게 잡아 흔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중공은 이거 시진핑 체제가 과연 유지가 될지 아니면 심각하게 흔들릴지 이거 주목됩니다. 이 상황에서 1대1로 정책 이거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1대1로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는데 그 돈 다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홍콩 시위가 그렇게 격렬했는데 홍콩 시위 잠잠하게 한 게 뭡니까? 바이러스 아닙니까? 대단합니다. 그래서 지금 중공 저기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바이러스에 살아남은 중공 사람들은 그 후유증, 즉 경제난에 다시 고통받을 가능성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중공에서 셧다운 되었던 사업장 재개에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는 JP 모건이 중공 성장률 전망치 팍 낮췄는데 그 이유가 바이러스 충격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한 거죠.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사업장 재가동이 생각보다 더디고 근로자가 없다는 겁니다. 물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. 물류라는 것은 사람과 물건, 트랜스포테이션이 아직도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JP 모건이 처음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죠. 다들 바이러스 이렇게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데도 5% 잡았으니까 너무 높잖아요. 처음부터 한 2% 정도로 잡았더라면은 지금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빨리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높게 전망했던 글로벌 IB들 성장률 하향 전망하는 것이 이어지지 않을까, 요게 주목됩니다. 사업장 재개는요, 국영 대기업 위주로
한 60 내지 70% 정도 재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하고 그 외자 기업들, 외국 기업이 중공에 그 진출해 있는 거 여기는 뭐 아직은 거의 제대로 그 어떤 그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중공 입장에서는 국영 대기업에게 재가동 자원 이게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집중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영 대기업은 그 가동률이 좀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중공 입장에서는 당연하죠. 자기들이 돈, 즉 보조금이 집중 투입되는 것이 바로 그 국영 대기업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 완전히 그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그냥 까발려지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마이 같은 저것들 완전히 망하는 것 같습니다. 신천지라는 이단이 타격을 입는 것도 아주 절묘한 것 같고요.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분명히 재난 상황인데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예? 이게 바로 그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. 지금 그 의료 자원이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 국가에 한정된 그런 자원입니다. 아주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. 특히 이런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는 완전히 한정된 의료 자원인데 이거 가장 전국 규모로 한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. 대구 지역 환자 넘치고 병상이 없어서 병상 기다리다가 집에서 죽어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시장이 지금 울먹이면서 호소한 지가 열흘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?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서로 말이죠. 뭐 부탁하고 들어주고 부탁 들어주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까? 아니 그러려면 국가라는 게 왜 있습니까?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?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. 국가 전체 의료 자원을 이 비상 상황에서 가장 최적하게 운용을 해야죠. 거기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의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이거 완전히 명령과 통제의 문제인데. 나 참. 그야말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, 그 우수한 의료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능의 극치라고 보여지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이란하고 이탈리아는 완전히 순위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. 확진자는 이탈리아가 많고요. 앞서가고 사망자는 이란이 앞서가고 서로 지금 뒤지지 않으려고 그냥 내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란 그 신정 독재 체제의 핵심 자원들, 즉 최고위층이 대거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저것들 죽이려면 미국도 상당히 골치 아픈데 가령 보십시오. 그 솔레이마니인가? 그 사람 하나 제거하고 난 후폭풍이 얼마나 컸습니까? 그런데 저놈의 바이러스가 이란 최고위층 그룹들 하나씩 지금 제거해버리잖아요. 어제는 하메네이 최측근이 바이러스 공격받고 죽었다고 합니다. 저는 기사 그 제목 보고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줄 알고 그냥 확 놀라서 들어갔더니 하메네이 측근이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란이 전 국민의 8천만 명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. 와, 참 대단합니다. 달러 고갈되고 있는 이란이 8천만 명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또 돈을 써야 합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투자가 아니잖아요. 비용이잖아요. 비용. 바이러스 검사 다 마친 후에 돈 없으면 이란 경제에 진짜 죽는 거 아닙니까? 1인당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대략 한 200불만 어림잡으면 8천만 명이면 160억 불입니다. 이란한테는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이란에게는 신정 독재 무너뜨릴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요. 미국이 본격적으로 진단 키트를 이제 공급을 하고요. 어제 펜스 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? 지금 15,000개가 지금 배송 중에 있다 그랬고요. 5만 개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환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이번 주에 매일 2배씩 늘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.
그 다음에 EU, 영국 여기도 환자 증가하는 속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숫자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글로벌 팬데믹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?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분이 CNBC에 와서 그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. 사실상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라고. 예. 한국의 경우에요. 그러니까 인구비 환자 수는 압도적 세계 1등입니다. 그 지난주 초인가요?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14억 대 8만 이퀄 0.5억 대 X에서 나오는 X 값이 대략 한 2,800명 내외입니다. 그게 바로 중공과 인구비 등가인 그런 환자 수인데 한국 어제 4시 기준으로 4,300명 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한국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과할 정도로 환자를 샅샅이 조사하기 때문이다. 그 희한한 말을 했고요. 이걸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 뭐 SNS에 날리고 난리를 하던데 웃기더라고요. 이 의사분이 이거 완전히 덩신인지 아니면 사악해서 요술 궤변을 짓거린 것인지 말이죠. 아무리 샅샅이 조사를 해도 환자 없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. 조사가 환자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조사 없으면 확진자 발견 못하지만 조사로 확진자 발견하는 그 전제는 조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래서 넘치는 환자를 조사를 해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것이 이거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그런데 한편 이 한국에 우한 바이러스 이 사례가 지금 엄청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하면은 한국의 그 바이러스 다루는 실력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호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한국에서 바이러스 연구의 황금 시대가 열리면 좋겠습니다. 예? 그래서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이들 그 한국에서 나온 사례들 지금 4,300개 넘었습니다. 계속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거 유전 정보 좀 잘 분석해서 과연 지금 한국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. 지난주 발표한 것은 유전 정보 6개 그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6개는 그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고요. 중공이 최초로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. 그래서 돌연변이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게 내용이죠.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 6개 말고 4,300개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혹시 돌연변이는 없는지 뭐 계속 연구하리라고 봅니다. 그리고 조만간 어떤 발표가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상입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